네, 이슈인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복잡한 정치 얘기 시원하게 밑줄 긋고 가는 박원석의 정치 밑줄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원석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개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떠시냐고 그 부결 어떻게 보시냐고 했더니 후안무치다. 국회의원들이 조직폭력배와 같은 일을 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두 차례의 체포동의안은 이제 부결이 됐는데 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 이제 돈봉투 사건은 워낙에 큰 사건인데다가 예. 또 이게 이제 녹취가 있어가지고 전 국민이 어제 그 두 의원의 육성을 예. 다 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직접 증거는 아니어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상당한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체포동의안 부결까지는 안 나오지 않겠냐. 게다가 이제 두 의원이 이미 탈당을 한 상황에서 근데 막상 결과를 열어봤더니 뭐 거의 압도적 수준의 부결이었습니다. 예. 가결표도 상당수 나왔지만 민주당 의원들로만 보면 뭐 여전히 압도적 다수의 의원들이 부결표를 눌렀는데 이재명 대표 때보다도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하나는 이른바 이제 민주당 내의 온정주의, 예. 그러니까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해석이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그 지금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더 있잖아요. 예. 그 지금 한 29명 정도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동선 추적을 했다 그래요. 예. 국회의원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해가지고 예. CCTV도 예. 확보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의원들로 하여금 나도 어쨌든 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예. 이건 아예 이제 야당을 씨를 말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일종의 이제 그 공범의식이랄까요? 뭐 아니면 공통의 위기의식이랄까요? 그런 게 작용해서 부결이 된 것 같은데 국민들 예. 입장에서 납득하기가 어렵죠. 예. 이게 유무죄를 국회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구속의 필요성을 국회가 정하는 게 아니고 예. 판사 앞에 나가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받으라는 건데 일반 국민들 다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이라는 이유로 영장 실질 심사마저도 응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국민들 눈에 누가 봐도 곱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해 주셨겠지만 사실 뭐 저랑 박원석 의원 교수님은 같이 뭐 얘기하니까요. 이달 초만 하더라도 그렇게 뭐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면은 뭐 총선 앞두고 뭐 그리고 뭐 부메랑 맞을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왜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이제 민주당이 그 논리가 맞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민주당의 최대 현안이 혁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혁신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이게 예. 이제 당내 최대 현안이에요. 예. 한번 혁신위원장을 인선했다가 적임자가 아니어서 그분이 뭐 9시간 만에 그만두고 여러 가지 당내가 시끄러웠는데 생각해 보면 이 혁신위원회 구성이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졌냐. 예. 8.5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하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 예. 당내에 이제 도덕성이 무너졌다 이런 위기감이 커지고 예. 혁신의총을 열어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예. 정작 그 원인 제공을 했던 사건에 대해서 체포동의안마저 부결시키니까 예. 그 지금까지 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위는 다 거짓말이냐. 그냥 하는 척 하는 거냐 다. 예. 근데 이런 의구심을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너무 자극해서 그 말 하더라고요. 가결 표결할 사람도 부결 눌렀다. 근데 저는 다 핑계라고 보고요. 예. 민주당의 그 155명 그 예. 이성만 의원의 경우에 그 윤관석 의원의 경우에 145명 가결표를 눌렀는데 예. 민주당 의원들의 거의 한 8, 90% 가까운 비중이에요. 예. 압도적 다수가 민주당 의원들로 보면은 이게 부결을 선택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한동훈 장관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한동훈 장관의 제안 설명에서의 그런 얘기는 불필요한 얘기입니다. 국무위원이 그런 식의 정치적 발언을 의원의 자격이 있고 없고를 평가하는 식의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예. 그거는 여당에서 나올 법한 의사진행 발언인데 그런 정치적 발언을 장관이 하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그 장관의 마이가 기분 나빠서 예. 내가 이걸 이성적으로 예. 가결시킬 거를 부결시켰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을 갖고 논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민주당 오히려 더 참담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이걸 일부러 고의적으로 도발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도발한다고 당합니까? 도발한다고 당하냐고요. 도발한다고 한동훈 장관의 의도대로 그럼 끌려 들어가서 민주당이 방탄정당 예. 내지는 제 식구 감싸기 정당 예. 원정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정당의 오명을 뒤집어 쓰냐고요. 다 핑계입니다. 예. 그냥 민주당 내부가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예. 그럼 한동훈 장관 핑계 댈 것도 없고 예. 한동훈 장관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그게 설사 자극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의도에 말리는 정당이냐고요. 대한민국에서 집권까지 했던 민주당은. 그러면 스스로 더 참담한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나요?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나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말까지 나온 그 거예요. 한동훈 장관도 예. 좀 입 좀 닫으시고 자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무위원이잖아요. 예. 정치인이 아니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예. 제가 보기에 정치인 옷 입고 여당 포지션에서 그런 예. 얘기를 하면 되지 국무위원으로서 지켜야 될 금도가 있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걸 저렇게 넘으면서 뭐 민주당 탓이기만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국무위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해요. 지금 한동훈 장관의 모습도. 조금 전에 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깐 지나가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혁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의 혁신을 바라는 많은 유권자들이 또 있을 거라고요. 이분들에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실망으로 비춰지진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당 혁신의 동력이 꺼지는 거죠. 지금 외부인으로 혁신위원장을 아마 모실 것 같아요. 예. 조만간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예. 저렇게 이 제 식구 감싸고 예. 여론조사 결과도 이번에 많이 나왔는데 예. 누가 봐도 이걸 그 의원들을 감옥 보내자는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원의 판사 앞에 가서 실질 심사를 받아라. 그런 혐의가 드러났으니. 근데 이런 체포동의안마저 부결시키는 정당이라면 예. 여기서 가능한 혁신이 뭘까에 예. 대해서 국민들은 회의감을 갖고 있어요. 게다가 외부 인사가 와가지고 할 수 있는 혁신이 과연 어디까지일까? 예, 예. 아무리 전권을 준다 한들 당대표가 예. 엄연하게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민주당의 이 방탄 제 식구 감싸기 온정주의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예. 어디서 비롯되고 있냐. 예. 사실은 이재명 대표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서법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예. 당이 이게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결국에 끊임없이 방탄을 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서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왜 나한테는 이런 논리가 동시에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거기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멀쩡히 두 눈 뜨고 당대표직을 지키고 있는데 예. 거기 들어와서 누가 혁신위원장 맡아가지고 무슨 혁신안을 내놓는다 한들 당이 저런 체포동의안마저 부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 혁신이 어떤 진정성이 있어 보이겠냐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제가 보기엔 이미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어지고 있는 국회 대정부 질문 얘기할게요. 어제 그 박진 외교부 장관한테 질문을 했더니 오염수 방류 설비를 시운전에 시작했다는데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통보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일본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주변국들에게 마땅히 예. 그 양해를 구하고 주변국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서 취해야 될 조치를 성실하게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일본에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우리 정부의 우리 국민의 안전 생명에 대한 허들을 높여야 돼요. 예. 근데 이 문제가 이렇게 꼬이고 여론이 악화된 것은 이제 과학의 문제와 정치의 문제 양 측면이 다 있는데 현 정부 여당이 정치에서 실패한 측면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일본 입장은 굉장히 두둔한 듯한 예. 국민의 우려는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예. 야당의 지적은 괴담으로 예. 치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예. IAEA가 마치 무슨 전가의 보도인 듯 예. IAEA에 검증해서 문제가 없으면 다 문제가 없는 것인 듯. 예. 근데 IAEA가 최초로 일본의 그 방사능 오염 물질의 해양 방류를 권고했던 국제기구입니다. 예. 원자력 발전 굉장히 친화적인 기구고 예. 이게 이제 대안이 없지 않아요.
IAEA가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추구하는 집단이죠. 대안이 없지 않습니다. 그냥 탱크를 좀 더 증설해서 육상에서 보관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 증발시키는 그런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 건 이제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가장 돈이 싸게 들고 가장 처리 속도가 빠른 해양 방류를 택한 거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렇죠? 갑론을박이 있는 사안인 만큼 우리 정부는 어쨌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그걸 위해서 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경계 수준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우려가 굉장히 큰 거고 자꾸 이제 뭐 괴담이다 선동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IAEA가 안전하다 그러다 나는 마실 수도 있다.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오염수 이게 공방은 어떻게 보시죠? 저는 어제 국회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그걸 묻는 의원도 한심했고 그렇다고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한덕수 총리도 한심했는데 그 문제가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먹으면 안 됩니다. 일본 국민도 먹으면 안 되고 우리 국민도 먹으면 안 돼요. 아무리 이게 이 과학적으로 필터링을 거쳐서 이 방사능 물질을 줄였다고 하지만은 그걸 먹으면 됩니까? 먹고 안 먹고가 문제의 본질이 아닌데 그걸 당신 먹을 수 있냐고 묻는 의원이나 산에서 나오는 약수도 제대로 안 먹는. 나는 먹을 수 있다고 답하는 총리나 제가 보기엔 참 한심하게 이를 데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유 없는 공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신상 공개 방안 신속히 추진하라고 그런 지시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하는 뭐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하는 걸 대통령이 그걸 듣고 뭐 검사스럽다 이런 여러 가지 뭐 양론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아니 뭐 검사스럽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항고심에서 이제 징역 20년 이제 강간 살인 미수죄가 적용이 돼가지고 형량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근데 그 문제의 그 피고인 재판받고 있는 신상이 공개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특정 강력범죄 처벌법이나 성폭력 처벌법이나 피의자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제도화돼 있는데 재판으로 넘어간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신상 공개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거죠. 수사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데 이미 수사 단계를 지나서 이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신상 공개 제도가 없다는 건 뭔가 제도적으로 큰 결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하라고 대통령이 긴급 지시를 한 거고 법무부에서 이제 관련 예규나 어쨌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찾겠다라고 답변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이 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신상 공개를 형량과 동시에 명령해야만 비로소 공개를 할 수 있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근데 이제 피의자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범죄 혐의가 강력하면 그 범죄 수법이 강력하고 잔인하면 수사 단계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수사 단계를 지난 재판 단계에서 그걸 공개를 못 한다는 건 뭐 제도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라고 지시한 대통령의 지시가 뭐 잘못됐거나 혹은 뭐 과거에 이분이 검사였기 때문에 여전히 검사 티를 못 벗었다 이럴 문제는 아니고 필요한 지시를 한 거라고 봐요.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든지 아니면 가해자의 어떤 인권도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사실은 학교 폭력 문제 아닙니까? 네네. 자,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아들 학교 폭력 의혹과 관련한 요즘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갑론을박이 있잖아요. 그 2012년도에 일어났던 일이고 오래된 일인데 당시에 뭔가 석연치 않게 넘어간 학폭위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그냥 전학 가고 끝났는데 당시 피해 당사자들이 여러 군데 또 진정을 해서 그 진정서 기록이 남아 있고 근데 이제 정부 쪽에서나 이동관 특보 당사자는 쌍방다툼이었고 문제없이 지나갔고 당시 사과 이루어졌고 전학으로 책임졌고 지금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일부 피해자도 뭐 비슷한 류의 주장을 했는데 그 이외의 피해자들이 더 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사건을 문제 제기했던 교사 같은 경우에 다른 증언을 하고 있고 김승유 하나그룹 그 회장 하나금융주주 회장 당시 하나고 이사장이죠. 그분한테 이동관 특보가 전화해가지고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도 있었고 결국 저는 청문회 이분이 아직 내정도 정확히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임명이 되고 내정이 되면 국회 청문회에서 결국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 문제와 관련된 공방이 이루어질 거고 또 여론이 어떻게 이제 형성되는지 좀 봐야 되겠죠. 그러나 학교 폭력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비단 뭐 아들의 문제였다 하더라도 예. 그 과정에서 부모의 배경이 예. 혹은 부모의 특권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해서 그 문제를 무마하려고 했거나 덮으려고 했다라면 예. 그건 이제 쉽게 용서받기 어렵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국가수사본부장 정순신 씨 아들 경우도 그런 예. 케이스로 낙마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국회 청문회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논란은 있지만 결국 대통령은 이동관 특보 방송위원장 지명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이 커지면서 정작 중요하게 검증해야 될 이분이 과거에 그 청와대 대변인 또 홍보수석 언론특보를 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언론장악, 예. 언론 탄압에 깊이 관여했고 사실상 그걸 주도했던 예. 그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취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아니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예.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도 부모가 관여했다면 예. 그건 이제 뭐 특권을 행사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지만 예. 이분이 청와대 뭐 언론특보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예. 언론의 자유를 언론의 독립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예. 그런 이제 언론 장악과 언론 탄압에 앞장섰다면 그건 예. 우리 민주주의 라는 차원에서 이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분이 다시 방송통신위원장이 돼서 똑같은 일을 저지르려고 한다? 그거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들으셨겠지만 그 조경태 의원이랑 또 인터뷰하는 거 들으셨을 겁니다. 예. 그 김남국 무소속 의원 교육위로 사보임한 걸 가지고 굉장히 흥분을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위 사보임. 지금 뭐 김남국 의원이 어느 상임위를 간들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저도 그 질문 드려서 뭐 봤습니다. 야당에서 예. 여당에서 다 그렇게 공격을 하겠죠. 지금 이제 윤리에 제소가 돼 있고 당에서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무소속으로 탈당을 했지만 민주당에서도 이쯤 되면 스스로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까지 나왔어요. 예. 근데 뭐 본인이 안 하게 되면 그걸 강제로 어떻게 강요할 방법은 없는데 저는 뭐 조경태 의원이 어제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정치 공세고 예. 또 그다지 뭐 이렇게 적절했느냐 예. 보는 분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앞으로도 김남국 의원은 일종의 이제 천덕꾸러기가 된 거예요. 예. 국회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결국 주장대로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예. 걸 증명하기 전까지 근데 아무리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예. 무엇보다 국회에서 회의 시간에 그렇게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게 아니고 예. 코인 투자하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재산 공개 의무나 예. 겸직 금지의 의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자산 불리고 그랬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 보기에 납득하기가 어렵죠. 전 지금이라도 예. 김남국 의원이 본인 거취에 대해서 현명하게 예. 숙고하고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V로 잠깐 스치는 그런 화면에 불과했는데 그걸 가지고서도 어떤 분들은 뭐 반성하는 모습이 안 보였다 이렇게까지도 뭐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미우면 그 발뒤꿈치까지도 밉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이미 국민들 눈에 미운 털이 박힌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의정 활동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젊은 분이니까 차라리 스스로 여기서 결단하고 책임지고 훗날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원석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개공교수였습니다.